금요일은 잭슨홀 파월 연설이 있었죠. 금요일 증시 중간에 약간 흔들림은 있었지만 마감은 그럭저럭 잘 해주었습니다. 목요일에 하락이 컸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하락했다면 조금은 힘든 장이었겠죠. 하지만 다행히 금요일장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증시가 정말 다 왔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구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요. 정고점이죠. 그리고 장대 음봉도 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맞다, 틀리다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은 근래에 처음 봤거든요. 기억이 없을 정도인데 1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상승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차트상 V자 반등은 기관들의 매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등 후에는 물량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와야 한다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나올 수 있던 하락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영상에도 담았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장대음봉 하나는 뜰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정고점 부분에서는 추세의 변화를 갖게 되는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흔들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방향성을 어디로 정하는지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추세선을 넘는다고 추세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고점을 확실하게 넘어줘야 추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요. 기술적 분석은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한 주 있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엔캐리 자금, 엔캐리 자금 하더라고요. 이미 청산이 많이 되었을 것이고 증시가 좋으면 나머지 자금들은 머무를 것이고 아니면 나갈 겁니다. 엔캐리 자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미국 기관들도 팔고 나갈 겁니다. 엔캐리 자금이 증시의 하락을 유도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온 듯해서 인캐리 자금이 나갈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경제와 증시가 계속 좋음을 이어갈 것이냐에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경제와 증시가 좋아야 투자자들이 증시판에서 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지난번에 있었던 하락도 보면요.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서 하락했다는데 그럼 올라온 건 엔캐리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온 걸까요? 있었던 하락을 엔캐리 자금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면 아주 큰 매도 물량이었을 텐데 지금 증시는 고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거의 V자 반등을 했는데요.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엔캐리 자금은 이미 청산이 되고 있었고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나가자 하는 남아있는 물량들 중에 부분 청산이 된 것뿐이지 엔캐리 자금이 하락을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엔캐리 자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크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증시의 상승과 하락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딱 잡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하락은 경기 침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용 쪽과 소매 판매 신경 쓰고 계셨을 거고 잘 나왔죠. 타겟의 실적, 월마트 실적까지 받쳐주니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해준 거잖아요.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하락한 부분을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다 끌어올린 겁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의 기관들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증시는 다른 나라에서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고 혹시라도 수틀리면 중국 주식이 하락을 맛본 것처럼 미국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느 나라 손에 쥐락펴락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미증시가 하락한 것은 아닌데 마침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엔캐리 자금으로 엮어서 불안감을 조성시켰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진행해서 미증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좋을 게 없어서 금리 인상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에다 총재가 나왔었죠. 금리 인상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금리도 연준들 말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해놔서 금리 인상 효과를 만들자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 엔화 가치 하락, 엔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품에도 영향을 주죠.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는 달러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물건들이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은 엔화 가치가 너무 하락하니까 자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보통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는 자국의 화폐 가치를 올리는 것을 기본 대처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하고 싸울 때 강달러일 때가 있었죠. 미국 대선도 있고 금리 인상으로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을 4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엔캐리 자금이 있어서도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떠날 거란 생각은 안 해도 될 듯 하고요. 잭슨홀 미팅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상대로였고요.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되었다는 분위기의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확실하게 언제 얼마만큼 내릴지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당장 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파월의 자리가 문제가 생기면 다독이고 안 좋아도 크게 안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을 FOMC에서는 0.25 금리 인하를 꼭 해야 할 겁니다. 0.5를 하면 경기 침체 의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25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거란 힌트를 계속 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FOMC 전에 많은 지표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지표가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냐, 지표가 좋아서 좋은 경기 프레임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냐를 봐야겠죠. 우리는 0.25 금리 인하를 하고 증시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무조건 증시가 올라간다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증시가 제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슈가 증시의 추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추세 확인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선물 지수를 봐야 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 500 미니 선물은 말씀드린 5630 아주 유효합니다. 5630이 캔들 사이에 껴있죠. 확실하게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캔들 사이에 5630이 껴있으면 상승 컨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올라주고 다시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수를 보시면서 움직임을 확인하고 느낌을 잘 느끼셔야 합니다. 어렵게 주식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주식하는 방법이고 쉽게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행위인데 쉬운 것만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고요. 저는 비즈니스와 같은 거라 생각하고 주식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수를 확인하실 때마다 5630 위에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요즘 보면 상승하는 종목의 수들이 많아 보여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건 기대이고 5630만 확실히 넘어준다면 증시는 다시 상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에는 어느 주가까지 올라가 주고 내려오지 말아야 지속적 상승을 예상하고 증시도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자리를 찾아서 보면 되는데요.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135에 저항이 있습니다. 135가 S&P 500 미니 선물 5630자리와 같은 자리거든요. 넘어져서 안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지켜줘야 하는 자리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 구간은 매수 매물대이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SOXR, TQQQ 저점 매수 영상 걸어 놓을 테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영상이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수를 볼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를 계속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익숙해지시고 어디가 중요한 자리인지를 인지하고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있는데요. 해드릴 이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고점만 보고 있었고요. 중간에 악재가 터질지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지만 그런 건 없었고요. 장대 음봉도 예상했었죠.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해도 지수의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으로 기준을 완벽히 넘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넘어주지 못했고 저에게는 큰 의미 있는 미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부분보다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확신이 더 들지 않으세요? 9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느낌상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파월에게 신호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기준만 넘어주면 호재로 해석을 하나 보다 하고 안 넘으면 그저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안 넘었으니 해석을 찾아볼 필요가 없었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요. 저는 지수의 5630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계속 해왔지만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